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물리학과 4학년 정성원입니다. 오늘은 Effect of Multiprobe in Quantum Merlin A서 다중 증명자가 퀀텀 멀린 아서 집합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는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로 양자 컴퓨터와 양자 보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양자 보안에 사용되는 문제들을 분류하기 위하여 계산 복잡도 집합을 도입하게 되고, 먼저 고전 계산 복잡도 집합을 설명한 다음 이에 대응되는 양자 계산 복잡도 집합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자 계산 복잡도 집합 중에 중요한 퀀텀 멀린 아서 집합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퀀텀 멀린 아서 K 집합과의 비교를 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을 기반으로 기존에 쓰이던 고전 컴퓨터와는 다른 계산 구조를 가진 컴퓨터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구글이 2019년에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훨씬 우월성을 가진다고 발표하며 공개된 시카모어 칩입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이 칩과 고전 컴퓨터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그래프를 보시면 이 가로축 사이클이 20일 때 100만 개의 코어를 가진 고전 컴퓨터가 만년이 걸리는 연산을 이 시카모 칩으로, 단일 칩으로 동일한 피델리티 충실도에서 200초 만에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양자 컴퓨터가 모든 종류의 연산에서 이렇게 우월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 그 연산에 대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았을 때 이러한 스피드업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진행되면서 퀀텀 프루브, 양자 보안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사용하는 보안 체계가 1978년에 발명된 RSA 보안 체계이기 때문인데, RSA 보안 체계는 고전 컴퓨터가 거대한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하는 것이 몇백, 몇천 년이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 안에 그 연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의 우월성을 자랑했던 것인데, 1994년에 합리적인 시간 안에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하는 알고리즘인 쇼 알고리즘이 발견되면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이 쇼 알고리즘을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돌리게 된다면 이 보안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서 새로운 양자 컴퓨터가 합리적인 시간 안에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명료화할 필요성이 있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있어야 그 양자 컴퓨터에서 스피드업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쇼어 알고리즘이 거대한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하는 그런 알고리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됨에 따라 양자 보안이 중요해지며, 이를 위해서 양자 컴퓨터가 합리적인 시간 안에 풀지 못하는 문제를 명료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양자 컴퓨터가 합리적인 시간 안에 풀지 못하는 문제를 집합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계산 복잡도를 도입할 것이고, 이번 파트에서 그 고전 계산 복잡도 집합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계산 복잡도 집합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튜링 머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튜링 머신이란 저희가 그 쓰고 있는 컴퓨터의 수학적 모델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 튜링 머신을 통해서 계산 복잡도 집합을 표현하고 더 간단하게 컴퓨터를 구조화할 수 있기 때문에 튜링 머신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튜링 머신에는 4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칸이 구별되어 있는 테이프와, 그리고 그 테이프 칸에
읽고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는 헤더, 그리고 그 상태를 기록하는 스테이트 레지스터와 행동, 무엇을 행동할지 적힌 매뉴얼인 이 액션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튜링 머신이 작동하는 방식은 헤드가 테이프 기호를 읽고 해당 기호에 해당하는 행동을 액션 테이블을 통해서 적혀 있는 대로 수행을 한 다음에 그에 따른 결과를 이 스테이트 레지스터에 기록을 함으로써 이 튜링 머신이 작동이 됩니다. 이러한 튜링 머신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결정론적 튜링 머신과 비결정론적 튜링 머신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다이어그램을 보면 결정론적 튜링 머신은 일련의 차례대로 순서를 진행해서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고정 컴퓨터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비결정론적 튜링 머신은 동시에 병렬적으로 연산이 가능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는 이 현실에 비슷한 구조를 가진 머신이 없기 때문에 고정 컴퓨터로 이 비결정론적 튜링 머신을 해석하자면, 비결정론적 튜링 머신이 내놓는 수많은 그 경우의 수 중에 고정 컴퓨터로 이 빨간색의 경로로 이루어진 해답만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한번 정리하자면, 고정 컴퓨터로 이 비결정론적 튜링 머신이 내놓는 답이 맞는지 아닌지 검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튜링 머신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계산 복잡도 집합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산 복잡도 이론이란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따라 문제를 분류하는 학문인데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시간의 경우 컴퓨터가 문제를 푸는데 총 걸리는 시간이고, 공간의 경우에는 컴퓨터가 문제를 푸는데 사용하는 메모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복잡도 이론에서 중요한 두 가지 집합, P집합과 NP집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P집합은 결정론적 튜링 머신이 당식 시간 이내에 풀 수 있다면 P집합에 속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당식 시간이란 말은 아까 본 것처럼 인풋 데이터가 커짐에 따라 걸리는 시간의 증가폭을 당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당식 시간이라고 합니다. NP집합도 마찬가지로 비결정론적 튜링 머신이 각 당식 시간 이내에 풀 수 있는 문제로 정의됩니다. 앞서 말한 개념들을 이용하여 표현을 해보았는데, 이걸 조금 더 순화해서 정의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P집합은 고정 컴퓨터가 합리적인 시간 이내에 계산을 할 수 있는 문제, NP집합은 고정 컴퓨터가 합리적인 시간 안에 검산을 할 수 있는 문제로 표현이 되고, P집합과 NP집합의 상관관계는 아래 벤 다이어그램과 같습니다. 계산 가능한 문제는 검산 또한 쉽게 가능하므로 P집합이 NP집합 안에 속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지만 이 검산이 쉽게 가능한 문제가 계산 또한 쉽게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난제 중 하나이고, 하지만 이 많은 과학자들이 경험적으로 P와 NP가 같지 않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고전 계산 복잡도 집합의 중요한 P집합과 NP집합을 튜링 머신을 이용하여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이 고전 계산 복잡도 집합에 대응되는 양자 계산 복잡도 집합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정 컴퓨터가 합리적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가 없는가로 P집합과 NP집합이 나뉜 것처럼, 양자 컴퓨터가 합리적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가 없는가로 BQP집합과
QMA 집합으로 나뉩니다. QP 집합, 바운디드 에러 퀀텀 폴리노미얼 타임 집합은 양자 컴퓨터로 합리적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정의됩니다. 정확한 정의는 양자 튜링 머신을 이용하여 6의 오차를 가지면서 다항식 시간 이내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말하는데, 앞서 말한 순화한 정의를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고요. 퀀텀 멀리 나서 QMA 집합은 이어서 설명할 멀리 나서 프로토콜에 의해 정의가 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과 같이 QMA 집합은 기본적으로 P 집합과 NP 집합, BQP 집합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릴 것은 멀리나스 프로토콜입니다. 멀리나스 프로토콜은 암호 체계에서 사용되던 프로토콜인데, 어떠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증명자 멀린이 문제를 증명하고 이를 검수자 아서에게 전해서 아서가 이 증명을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별하면 이 멀리나서 프로토콜이 완수됩니다. 이 프로토콜의 특징적인 점은 멀리는 시간 제한 없이 문제를 증명할 수 있지만 아서는 이 증명을 받고 다항식 시간 이내에 증명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특징적인 점은 멀린이 정직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 말은 멀린이 특정 조건을 무시하고 증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생성하여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서는 이를 감안하고 다항식 시간 안에 증명이 옳은지 아닌지 판별을 해야 하고요. 멀린이 이 정직하지 않다고 조건을 추가하는 이유는 시간 제한 없이 무한한 계산 능력을 가진 멀린이 현존하는 거의 모든 문제에 답을 낼 수 있어서 아서가 항상 이 증명을 받았을 때 참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만 많아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추가된 것입니다. 멀리나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멀리나서 집합과 퀀텀 멀리나서 집합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MA 집합은 P 집합에 속하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P 머신으로, QMA 집합은 BQP 집합에 속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BQP 머신으로 프로토콜을 진행합니다. 오른쪽에 아까 비결정론적 튜링 머신을 소개하면서 나왔던 그림을 보시면 문제의 각각의 경로가 하나의 증명이라 생각할 때 빨간색 경로가 이 문제의 올바른 증명이라고 하면, 경로가 주어지면 이 경로가 이 빨간색 경로와 동일한지 아닌지 비교하는 과정이 아서가 P 머신을 가지고 증명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집합의 다른 점은 멀리나서 집합에서는 멀린이 아서에게 고전적인 문자열 0과 1로 이루어진 문자열로 증명을 제공하지만 퀀텀 멀리나서 집합의 경우 멀린이 퀀텀 스테이트의 형태로 이 증명을 제공합니다. 이어서 양자 컴퓨터가 합리적인 시간 안에 풀지 못하는 QMA 컴플리트 집합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QMA 컴플리트 집합은 QMA 집합의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P, NP, BQP 집합이 모두 아니면서 QMA 집합인 부분에 QMA 컴플리트 집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QMA 컴플리트 집합은 환원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의되는데, 환원은 문제의 상대적인 어려움을 표현하고자 나타난 개념입니다. 먼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덧셈을 하는 문제 A와 곱셈을 하는 문제 B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곱셈이 덧셈보다 더 어렵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계산 이론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는 컴퓨터가 계산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곱셈은 이 덧셈의 연속이므로 덧셈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반복하여 곱셈을 수행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문제 B는 문제 A 덧셈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 A가 더 어렵다고 표현을 합니다. 계산 이론의 관점에서. 이렇게 다른 문제 안에 구조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환원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다시 슬라이드를 보면 QMA 컴플리트 집합의 정의는 해당 문제를 이 QMA에 속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당 문제로 환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문제는 QMA 컴플리트 집합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QMA 집합의 문제들의 어려움은 결국 안에 QMA 컴플리트 문제의 어려움을 품고 있는데, 따라서 QMA 컴플리트 집합의 문제에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발견한다면 모든 QMA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암호 체계에서 사용되는 멀리나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QMA 집합을 정의하고, 이들의 컴플리트 집합이 양자 컴퓨터가 합리적인 시간 안에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므로 명료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파트는 QMA 컴플리트 집합을 포함하는 이 QMA 집합에 속한 문제들의 범위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QMA 집합과 그로부터 파생된 QMA K 집합과의 비교를 할 것입니다. QMA K 집합은 QMA 집합이 프로토콜이 진행될 때 조건을 약간 바꾸어 나온 파생 집합입니다. QMA K 집합은 멀리나서 프로토콜이 진행될 때 멀린이 여러 명, 즉 K명 있을 때 그 상황입니다. 각 멀린이 검수자 아서에게 K개의 증명을 보내는데, 여기서 K명의 멀린들은 각 증명이 얽힘 상태가 아닌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얽힘이란 양자역학에서 볼 수 있는 강력한 상관관계인데, 아인슈타인이 그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말한 그 현상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하자면, 여기 스핀이 서로 반대인 얽힘 현상이 있는 두 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두 전자의 스핀을 알고 싶다면 이 두 전자의 스핀을 각각 측정해서 결과를 얻으면 되지만, 얽혀 두 전자의 스핀 방향이 반대인 얽힌 상태에 있으므로 왼쪽 전자를 스핀 업 상태라고 측정을 하게 된다면, 오른쪽 전자는 측정을 할 필요 없이 스핀 다운 상태로 결정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얽힘 현상이라고 부르고, 얽혀 있지 않으면 분리 가능한 상태, 세퍼러블 상태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얽혀 있지 않은 분리 가능한 상태라면 서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독립적인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자면 QMA K 집합의 K명의 멀린들은 검수자 아서에게 얽혀 있지 않은 분리 가능한 상태의 증명을 K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이들은 모두 퀀텀 스테이트의 형태로 주어지게 되고, 파란색 점선으로 독립적인 것, 그 분리 가능한 상태인 것을 표현을 했고요. QMA 집합과 QMA K 집합을 비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 연구 주제가. QMA와 QMA K를 비교해보면 QMA는 한 명에게 증명을 받고 QMA K는 K명에게 증명을 받습니다. 제 연구 목표가 이 중 어느 상황에서 그 검수자 아서가 빠르게 증명을 해낼 수 있는가, 혹은 그것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K개의 증명을 받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멀린이 정직하지 않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인데,
멀린이 정직하지 않기에 악의적으로 어떠한 조건이 있다고 증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조건을 무시하고 증명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서가 이러한 거짓말을 모두 판별하면서 그것을 감안하여 다음 시간 안에 풀어야 증명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QMA-K의 경우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생각을 해보면 QMA-K와 QMA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 QMA-K가 QMA보다 어렵다고 직관적으로 생각은 되나 이것이 유의미한 차이인지, 다시 말해 계산 복잡도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이전에 고전에서는 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전 계산 복잡도 집합 MA 집합의 경우에선 MA와 MAK의 유의미한 계산 복잡도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MA 프로토콜이 진행될 때 그 클래식 스트링의 형태로 검수자 아서에게 증명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얽힘은 양자 체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으로 고전 체계에서는 모두 분리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멀린이 항상 올바른 정답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이 K개의 증명을 하나의 증명으로 합쳐서 아서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MA의 경우 멀린 혼자 K명의 멀린이 한 증명을 동일하게 아서에게 보낼 수 있고, 이들은 고전 체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QMA의 경우에는 퀀텀 스테이트의 형태로 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QMA와 QMAK 집합의 경우 모두 같은 푸사이라는 퀀텀 스테이트를 받게 되어도 QMA의 아서는 이 푸사이의 퀀텀 스테이트가 얽힘 상태인지 분리된 상태인지 모르지만 QMA-K의 경우에는 이들이 분리 가능한 상태인가를 이제 정의에 의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QMA와 QMA-K에 대한 비교를 할 것인데, 먼저 그 전에 QMA2와 QMA-K에 대한 비교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QMA2에서는 멀린이 2명, QMA-K에서는 멀린이 K명입니다. 역시 두 문제 모두 정의에 의해서 분리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QMA-K가 QMA2로 환원되는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이 K개의 증명을 두 명의 멀린으로도 동일한 계산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서가 그 받은 증명의 상태가 분리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QMA2에서 두 명의 멀린이 QMA-K의 증명을 아서에게 보내고, 이 각 증명이 분리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QMA-K의 각 K개의 증명을 QMA2의 각각의 증명에 집어넣을 것인데, 이를 위해선 이 특정한 양자 회로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아서가 멀린 1과 멀린 2가 보낸 증명이 분리된 상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왼쪽 밑에 보이는 가로 박스에 이제 멀린 1과 멀린 2의 증명을 각각 넣고, 세로 박스에 각각의 증명마다 이것이 같은지 아닌지 오른쪽에 보이는 스왑 게이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스왑 게이트는
두 상태가 같다면 0을 출력하고 두 상태가 다르면 1을 출력하는 그러한 양자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상태가 각각의 1에서 K까지 각각의 상태를 K번 연산을 해서 모두 같을 때, 즉 모두 0이 출력될 때 이 스테이트가 분리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얽혀 있다면 어떠한 얽힌 특정한 증명에 대해서 같지 않음을 뜻하는 1을 출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QMA2의 아서는 QMA-K와 동일하게 푸사이 상태를 받는데 그것이 각각의 증명이 K개의 증명이 분리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QMA2 원린 두 명으로도 QMA-K의 그 K개의 증명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QMA와 QMA2의 관계를 알아볼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아까와 같이 직접적으로 증명을 시도하면 QMA2의 푸사이 1이 그 푸사이 2와 분리된 상태인 푸사이를 QMA의 멀린이 아서에게 보내게 될 텐데 아서는 이 푸사이가 얽혀 있는 상태인지 분리 가능한 상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QMA2의 경우에서는 두 개의 스테이트가 있을 때 회로를 구성하여 분리 가능한 상태임을 밝혀냈지만 QMA의 경우 이러한 단일 퀀텀 스테이트의 얽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증명 방법을 시도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네 가지 파트를 각각 정리해보면 첫 번째, 양자 컴퓨터와 양자 보안의 경우 양자 컴퓨터가 개발됨에 따라 쇼어 알고리즘을 통해 기존 보안체계 RSA 보안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합리적인 시간 안에 풀지 못하는 문제를 명료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명료화하기 위해서 계산 복잡도 집합을 도입했고 두 번째 파트에서 고전 계산 복잡도 집합 중 유명한 그 P와 NP 집합을 튜닝 머신을 통해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자 계산 복잡도 집합에선 P와 NP에 대응되는 이 PQP 집합과 멀리 나서 프로토콜로 정의되는 QMA 집합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합리적인 시간 안에 풀지 못하는 집합인 QMA 컴플리트 집합을 환원의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QMA 컴플리트 집합을 포함하는 QMA 집합의 문제 범위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 QMA K 집합과의 비교를 하고 결과적으로 QMA K와 QMA 2의 계산 복잡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